안녕하세요. 슈팅스타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김나은입니다. 매일 저녁 8시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는 각 전문가들의 매매 비법이 담긴 강의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좋은 종목까지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매일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을 쑥쑥 늘려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와 더 오랜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해두고 있는데요. 샵 826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성함을 써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오늘 방송 함께할 전문가의 노란톡방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방송이 끝나고 장중 실시간으로 더 많은 투자 전략들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월요일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평가를 하면 좋을지 별별 이슈와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별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수입 부담이 커지면서 올해 7월에 무역 수지가 또 한 번 적자를 기록했다는 내용인데요. 자, 넉 달 연속 무역 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앞으로 좀 어떻게 반영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넉 달 연속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라고 하던데요. 자, 이렇게 보면 상황이 참 안 좋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주식 시장은 그래도 좀 괜찮게 흘러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이 무역 적자가 나온 게 이제 오늘 하루 만의 일은 아니죠. 그래서 타이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넉 달 연속으로 이제 적자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거를 좀 더 부정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자극적인 기사들 내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 과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시기에 그때도 이제 넉 달 연속의 적자가 나왔는데 그때 이후에 이런 적은 처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조가 되면서 좀 부담감을 좀 더 안겨주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 거기에 비해서 최근에 아니면 뭐 지난주부터 흘러왔었던 아니면 오늘 흘러가는 우리 국내 증시의 방향은 그렇게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죠. 과거부터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이제 지수나 그다음에 뭐 대부분의 주가에는 선반영이 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뭐 악재에 대한 내용들은 맞습니다. 흑자보다는 당연히 이제 적자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고 한데 근데 지금의 배경들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다음에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이 내용들을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 과연 우리가 이거를 좀 위기라고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기회들이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좀 접근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적자가 지속이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뭐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뭐 에너지, 뭐 천연가스라던가 뭐 국제 유가라던가 원유들을 이제 수입에만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나라이죠. 근데 지금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 국제 유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좀 고공행진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뭐 원자재 가격의 상승까지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그 부담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거는 뭐 사실 뭐 팩트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뭐 수출을 했던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수입을 했던 부분들을 이제 상쇄를 시켜서 봤을 때는 이제 적자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사실은 아니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수입에 대한 적자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하는 내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라던가 아니면 메인 기업들의 흐름들은 결코 나쁜 그런 흐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이제 좀 호조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난 뭐 동기 대비해서 아니면은 뭐 지난 그 분기 대비해서 수출은 꾸준하게 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위주의 수출이 굉장히 좀 강하죠. 근데 최근에는 또 석유화학 쪽이라던가 아니면은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강조를 드렸었던 이제 현대차의 활약이 굉장히 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쪽에서도 수출의 이제 호조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배터리 시장에서도 좋은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출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수입을 할 때 이런 그 좀 원자재라든가 유가의 부담감이 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흑자 전환을 좀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좀 짧아지면서 국제유가라든가 원유에 대한 부담감들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는 좀 더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다소 아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에 시장의 흐름이 좀 많이 부담스럽죠. 그다음 7월 중순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긴 하나 뭐 글로벌 증시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뭐 시장이 좀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의견들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굉장히 좀 커져 있다 보니까 미증시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뭐 이데일리 TV나 뭐 이제 증권 방송을 시청하시다 보면은 전문가들 안에서도 의견이 좀 많이 갈릴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시장의 좀 변동성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뭐 시장이 더 빠질지 아니면은 지금의 흐름들을 이어갈지는 뭐 이번 달에 이제 금방 또 나올 7월의 CPI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을 좀 체크를 해야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우리가 강조를 해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 향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업종들이 확실히 임팩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시장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지금 지수의 분위기를 타고 가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시장보다 더 강력한 이슈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웬만한 실적이 아니라 거대한 실적을 가지고 시장의 방향을 더 역행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재료들이 그런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 제 생각에는 8월 달과 뭐 9월 달, 10월 달까지도 재료주와 테마주들의 순환 장세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주가 부각이 된다 하더라도 그 실적이 좋다고 해서 이제 장기 투자로 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실적 발표 시즌에 맞춰서 테마성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은 지금은 뭐 종목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 많이 빠지고 반등을 하는 것 같으니까 뭐 가치 종목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뭐 매수해서 장기 투자를 이제 시작을 하자 이런 관점들보다는 지금 실적과 테마의 이슈에 집중을 하면서 종목들 위주로 보시고 아직까지는 종목들을 좀 짧은 그다음에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단기 매매 위주로 대응을 할 것을 저는 오늘도 적극적으로 이제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뉴스에서 과연 우리나라 이제 수출을 이끌었었던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으면서 강력한 실적을 보였었던 그런 업종과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떤 종목에다 투자를 해야 지금 시장에서 시장보다 더 강력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강의에 또 녹여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를 하셔가지고 오늘 1시간 동안 제 방송과 제 강의를 시청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 제가 이 시간에 다시 자리에 앉았을 때 여러분들께 또 만족스러운 결과를 충분히 또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은 이 실적보다 그 이상의 테마주나 재료주 위주로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테마를 가진 재료를 가진 종목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 또 강의에서 관련한 종목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하셔서 챙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자샵 826번으로 다비드라고 써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하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더 많은 종목들에 대한 설명과 전략을 받아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별별 이슈는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준비한 강의를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어떤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오셨을지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별따는 법 오늘의 주제입니다. K배터리 전기차 관련 기업 현 위치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K배터리 전기차 관련한 이야기, 오늘은 또 그 두 번째 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전문가님? 네,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내용들이 있죠. 저는 배터리를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현대차 실적 얘기를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을 정리를 해드리고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파트 2라고 제가 이제 써놨죠. 같은 재료이고 제가 지난주에 골라드렸던 그다음에 제가 히든 종목으로 골라드렸었던 온라인 무료 방송의 종목들도 히트를 굉장히 좀 많이 쳤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골라드린 이쪽 업종과 이쪽 테마의 종목들은 아직 시세가 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우리가 매수할 수 새롭게 이제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충분히 시장에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이슈들은 충분히 있으니 우리가 이제 새로운 종목을 편입을 할 때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터리 종목과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종목들 이런 것들을 같이 참고를 좀 해보시면은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주제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사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보다는 좀 잘 올랐습니다. 사실 오늘 코스피 시장을 보신 분들은 좀 다소 좀 아쉬운 그림들이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난 목요일 날 미증시가 굉장히 좀 잘 올라갔었죠. 근데 이제 우리 막상 금요일 날 우리 지수가 개장을 했었을 때는 미증시에 대한 반응이 그만큼 이제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었는데 금요일 날 장 마감하고 미증시가 새벽에 이제 열렸을 때는 기술주들 중심으로 충분히 또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나스닥도 굉장히 강한 상승력을 보여줬는데 오늘 우리 증시는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자리 걸음만 하다가 이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반도체 쪽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하지만 그 특징주들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에서 이제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뭐 에코프로 BM이라던가 아니면 LNF라든가 이런 그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을 좀 올려주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다소 좀 활발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확실히 대장주들 움직임만 본다 하더라도 2차 전지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힘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드렸던 현대차의 실적이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너무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파생이 되는 중소형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렸던 거. 과거에는 2차 전지 쪽에서 소재주 위주로 랠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그동안에 많은 시세가 나왔었던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배터리 소재 종목들인데 이게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죠. 올해 이제 6월달 아니면 이제 5월달 이때부터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대기업 총수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었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많은 대기업들이 뭐 추후 몇 년 동안에 아니면 뭐 지금 당장 아니면 내년 동안에 대규모 투자 계획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반도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를 투자를 할 것이고 LG 쪽에서는 뭐 배터리 시장 2차 전지 쪽에다가 얼마를 투자를 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 슈팅스탁 그 당시에는 이제 주말 방송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 투자 규모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면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그 대기업들 안에 투자 방안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투자 금액들이 굉장히 많이 좀 몰려 있는 상황이다. 포스코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발표한 조지아 공장의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애리조나 공장을 조금 그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른 공장들은 지금 증설을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또 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 배터리 동맹이 점점 강화가 되면서 과거에는 이제 소재 종목들이 이제 집중이 많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전기차 기업들의 캐파가 점점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 공장 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맞춰서 부품주들이라든가 아니면 특히나 장비 종목들도 요즘에 히트를 좀 많이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화면을 보면서 전기차 기업의 현 위치는 이렇게 주제를 잡긴 했지만 사실 제가 뭐 여러 가지 차트 강의라든가 기법 강의를 해드리는 것보다
요즘에는 이런 분위기와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 이런 종목들을 보세요. 그냥 이렇게 좀 깔끔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정리를 해드리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또 좀 많이 좋아하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진행을 했어요. 이 화면 속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지난주에 저의 그 방송 화면인데 제가 그 현대차 실적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나열을 해드렸죠. 왼쪽에 나인테크부터 해가지고 그 아래는 이제 그 세아 메카닉스라는 종목도 있고요. 현대공업, SL, 그다음에 뉴인텍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세아 메카닉스는 온라인 히든 종목으로 이제 골라드려서 이번 주에 한 13%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준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 뉴인텍이라는 기업도 제가 같이 좀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뉴인텍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전기차 부품 납품으로 부각과 강조를 많이 받는 그런 기업이 됐죠.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이번 주가 아니라 이제 지난주가 되겠죠. 지난주에 제가 방송을 알려드린 이후에 뉴인텍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바닥에 있었던 종목이 상한가에 급등 그다음에 추가적인 갭상승을 보여주면서 이날 기준으로 뭐 3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 뭐 어쩌네 흔들리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긴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종목들 차트와 재료와 그다음에 수급이 완성이 되어 있는 종목들을 잘 추려본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시장 상황이 뭐 어떻든 간에 뉴인텍은 결과론적으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존재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뉴인텍 같은 경우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과거에 이제 슈팅스탁에서 추천주로도 직접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좀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지만 지금 오늘 뭐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뉴인텍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오늘 제 방송에 또 새롭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더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근데 뉴인텍과 같은 뭐 추후에 요거에 대한 이제 후속 종목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같은 섹터와 같은 재료 그다음에 같은 범위 내에 저는 충분히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좀 검색을 해보고 하나하나씩 좀 찾아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이 관련된 우리 배터리와 그다음에 전기차 시장 쪽에서의 분위기를 하나하나씩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이제 뉴스 현대차 관련된 뉴스 기사를 발췌를 해가지고 캡처를 해가지고 PPT에 좀 올려놨는데 현대차 그다음에 기아 올해 영업이익이 18조를 넘는다. 창사 이래 최대치의 영업이익을 좀 목표로 한다.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1개월 전에 컨센서스보다 일제히 상향, 그러니까 예상을 이제 뭐 증권사라던가 아니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현대차는 올해 전망이 어떨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존에 뭐 목표가를 잡아놓기도 하고 뭐 스트롱 바이라던가 이런 의견들을 내놓죠. 근데 그 컨센서스가 과거에 예상을 했던 것도 내용들이 굉장히 공격적이었는데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일제히 상향을 시킨다라는 내용들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2분기 그 잠정 실적 발표 안에서 30% 이상을 뛰어넘었습니다. 30% 이상을 뛰어넘은 게 기존의 흐름보다 30%를 뛰어넘었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컨센서스에서 이 정도로 좀 잘 나올 것 같아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거보다 30% 이상의 상승률을 더 강력한 흐름들을 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지난주에도 봤었던 잠정 실적의 이 실적표를 좀 보신다라고 하면은 흐름들이 매출액 그다음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은 1분기랑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작년도에 2분기랑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8%의 상승이 나왔죠.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뽑히고 있어요. 지금 현대차에는 호재가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이오닉도 히트를 쳐가지고 잘 팔리고 있죠. 지난 시즌에 지난 버전의 아이오닉도 굉장히 지금 그 히트를 쳤었는데 이번에 발표한 그 아이오닉 같은 경우도 이미 독일에서는 그 시장 평가가 굉장히 높게 나와서 뭐 바로 이제 뭐 폭스바겐을 뛰어넘었다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북미 시장에서도 현대차의 점유율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1위 기업은 전기차 쪽에서 점유율 1위 기업은 테슬라를 아직은 뛰어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현대차는 순위에 랭킹이 되어 있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많은 완성차 업체들을 다 잡아먹으면서 테슬라의 밑까지 2위를 이제 차지하면서 얼마 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자기 이제 SNS에다가 현대차를 약간 좀 견제하는 느낌으로 약간 좀 칭찬을 하는 그런 글들도 올려주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아무튼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부품주들도 요즘에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라는 종목에 아니면 이제 기아라는 종목명의 주가도 요즘에 상승 추이를 굉장히 좀 잘 잡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 2019년도, 2020년도, 그다음에 2021년도에 현대차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그 당시에 현대차의 상승 랠리를 보여줬었고 거기에서 이제 현대차의 상승률보다 2배, 3배 올라가는 종목들 부품주 3총사를 제가 안내를 해드렸었죠. 화신, SL, 그다음에 현대공업 이런 종목들이 직접적인 현대차 부품주들이 과거에도 이제 분위기를 좀 좋게 보여줬었는데 요즘에 현대차의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그 종목들을 따로 보지는 않을 건데 뭐 역시나 여전히 시장에서는 메리트가 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기업이 요 정도의 기업이 있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 이쪽에서는 첫 번째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현대차,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또 큰형님이 있죠. 삼성 SDI. 요 종목들까지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나와 있긴 한데 요즘에 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이 체크를 했었던 기업이죠. 제가 지난주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보호예수 해제 일정을 앞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시장 컨센서스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많이 빠질 것 같아. 공매도에 배팅을 많이 했어. 이렇게 얘기들이 나왔는데 저는 지난주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보호예수 해제는 오히려 이제 투자 심리들을 더 끌어올 수 있는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많은 배터리 종목들을 상승 랠리로 이끌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호예수가 풀리기 전이라는 그런 내용들에 걸쳐가지고 좋은 뉴스와 실제로 수주를 따내는 건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 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는 그렇게 크게 좀 변동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이번 실적에서는 뭐 현대차 정도의 수준이 나올 수는 없었지만 여기 발표한 것처럼 5년 내에 매출이 3배, 그다음에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것이다. 이런 기사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현실 가능한 부분인가? 이런 거를 따졌을 때도 저는 충분히 매력과 그다음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배터리 동맹이 미국이랑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어요. 과거에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도 그렇고 얼마 전에 이제 옐런 의장이 우리나라 방한을 했을 때도 가장 그 메인이 됐었던 거는 배터리 동맹이었죠. 그래서 또 지금 뭐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요즘에는 이제 주가에도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 초기 대비해서 뭐 활발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만한 그런 시기들이 없었죠. 뭐 중간에 뭐 글로벌 증시의 영향, 작년 하반기에서부터 우리 증시는 계속해서 좀 밀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영향들도 있었을 거고 최근에 이제 보호예수 해제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뭐 부담이 좀 들어갔던 것 같고 최근에 이렇게 이제 하락으로 갔었던 부분에서는 애리조나 공장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이미 주가는 회복을 다 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바닥에서 상방으로 열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추후 전망도 굉장히 좀 좋다. 전망이 굉장히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단은 현대차 체크했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또 좋은 뉴스들을 그다음에 좋은 일정과 좋은 이슈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했죠. 자, 세 번째. 이번에 삼성 SDI 관련된 또 뉴스 기사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가 여기 이제 타이틀에 잘했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목표가를 이제 92만 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뉴스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올해 삼성 SDI가 2분기 영업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요즘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들이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수입 단가에 있어서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막 국제유가부터 많이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해외에서 이제 달러로 이제 돈을 버는 기업들한테는 최근에 뭐 달러 환율이 좀 호재가 되기도 했겠지만 아무튼 지금 실적을 잘 뽑은 기업들은
지금 상황에 대비해서 뭐 이 정도 실적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상황과 비추어 봤을 때 이만큼을 냈다 하더라도 저는 요만큼 이상의 결과를 좀 해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앞으로 글로벌 경기가 좀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퍼포먼스들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는 뭐 특별한 그런 뚜렷한 움직임들이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최근엔 바닥권에서 다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좀 확대가 되면 좋겠는데 최근에 바닥에서 과거에는 이 검은색 선이 제 차트에서는 120일 장기 이평선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저항을 받고 밀리고 추이 자체가 이제 하방으로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추이였는데 최근에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들도 나오고 방향을 위쪽으로 열면서 지금은 오늘 주가가 종가가 58만 3천 원 선에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아까 뉴스에서 나왔던 것처럼 목표가를 이제 컨센서스에서는 92만 원을 본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현재 차트에서는 저는 한 65만 원 선까지는 상방이 좀 열려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은 요즘에 우리 배터리 3대 장 종목들이 분위기를 굉장히 좀 좋게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체크를 좀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파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보자라는 게 오늘의 주제인데 한 가지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에요. 1위부터 쭉 나열이 되어 있고 이제 요거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볼 만한 게 2등 종목 LG에너지 솔루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내려가 보면은 6등에 LG화학이 있습니다. LG화학이 있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삼성 SDI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뭐 어쩔 수 없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가장 큰 대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던가 그러니까 제약 종목들도 이제 시가총액의 범위들이 굉장히 컸었죠. 근데 지금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뭐 네이버라던가 아니면 과거에 뭐 카카오 이런 것들도 제끼고 삼성 SDI, 현대차, 그다음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대장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좀 뚜렷하게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각 변동이 굉장히 세게 왔습니다. 지난 4월달, 5월달 이때부터 해가지고 분위기가 완벽하게 뒤바뀌었어요. 우리가 몇 년 동안 시가총액 코스닥의 1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밑에 이제 막 셀트리온 제약도 있었고, 그 다음에 HLB 이런 종목들이 있었죠. 그래서 코스닥의 분위기를 이끌려면은 제약주가 올라가야 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분위기가 좋았죠. 근데 여기에는 정답이 다 나와 있죠.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등 종목이 에코프로 BM이고 6.95%의 상승률. 그다음에 2등이 아직까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별반 흐름이 별로 없었죠. 그리고 3등에서는 LNF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시장에서 제약주가 코스닥 대장이야라는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시장에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은 이미 뭐 배터리가 차지를 2차 전지 쪽과 전기차 쪽이 차지를 한지는 이미 이제 뭐 시작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장에서는 뭐 특징주들을 보면은 이런 특징주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화면에 금양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이 금양이라는 종목이 배터리 시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다시 부각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과거에 이제 그 부각을 받지 못했었던 종목이 한 방에 이렇게 떠오르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그 분위기가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큰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과거에 레몬이라는 종목도 과거에는 이제 코로나 관련된 뭐 마스크 이런 종목이었는데 배터리 시장에 또 진출하면서 새로운 기술들을 발견하니까 레몬도 연속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금양이라는 종목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런 흐름을 보면서 금양이라는 종목을 내가 이걸 상한가를 따라잡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지금 2차 전지 쪽에서의 부각이 되는 종목들은 확실히 이렇게 임팩트가 있고 강도가 세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 금양은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첫 번째 차트 이후에 추가적인 상한가와 오늘은 또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강력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아왔을 때 지금 2차 전지에서 부각이 덜 된 종목이 새롭게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테마성으로든 아니면 변동성적인 측면에서도 약하지 않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배터리, 그다음에 2차 전지, 전기차 이쪽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지난주에 특징 종목 중에 하나가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내보냈던 그 공시의 일부를 좀 발췌를 했습니다. GM이랑 대규모 수주 계약을 따냈습니다. 여기 양극 소재 중장기 공급 계약 체결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금액의 수주를 따왔죠.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이 사실 2023년도 1월 1일부터 2025년도 12월 31일, 2023년, 4년, 5년, 3년 정도의 기간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장기 플랜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고 매출액 대비해서 692% 정도의 굉장히 강한 수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들은 자기 역할들을 충분히 좀 해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반응을 하면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왔죠. 예를 들면은 미래나노텍이라는 종목은 이 이슈를 타면서 상한가에 바로 또 직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뭐 포스코 계열의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이런 뉴스를 받으면서 바로 하루 만에 뭐 10%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소형 그 배터리 업체들, 2차 전지 부품 업체들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대기업들이랑 연결고리를 어느 정도 연관성을 더 깊게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충분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규모 수주를 내었을 때는 세아 메카닉스라는 종목이 이제 굉장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그다음에 현대차 쪽에서 좋은 호재가 나왔었을 때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적중을 시켜드렸던 것처럼 뉴인텍이라는 종목이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이슈가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삼성 SDI 실적을 보면서 컨센서스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고 있다라고 이제 읽어드렸었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확인이 정확하게 된 확정된 공시는 아니지만은 삼성 SDI가 복수의 자동차 업체와 46mm 배터리 공급을 논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포스코 케미칼이 대규모 수주를 떨어뜨리면서 관련된 종목들을 분위기를 좀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시장에서는 정확하게 좀 보여줬었죠. 근데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요즘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삼성 SDI는 BMW에다가 이제 각형 배터리를 공급을 대체적으로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BMW도 테슬라랑 비슷하게 이제 원통형 배터리 쪽을 이제 본다라고 했었고, 거기에 맞춰서 삼성 SDI는 원통형 배터리를 좀 증설을 하고 좀 더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 복수의 자동차 업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또 기업들과의 좀 대규모 수주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지난주에 포스코 케미칼이 대규모 수주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을 이끌어줬던 것처럼 분위기를 끌어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충분히 많이 나와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삼성 SDI 관련된 기업들을 좀 몇 개를 봤는데 TCC 스틸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수익으로 연결시켜드렸던 종목이고, CIS 같은 경우는 제가 주말 슈팅 스탁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히든 종목으로 20% 이상의 수익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럼 이제 이 왼쪽을 볼까요? 상신 EDP라는 종목이 있고 아래쪽에 삼진 LMD라는 종목이 이제 나와 있는데 얘네 이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삼진 LMD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최근에 이제 삼성 SDI 이슈를 받으면서 거래량을 폭발을 시켰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래량이 적은 상황 속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물대가 이렇게 위쪽에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매물대를 위쪽으로 돌파를 시도하려고 윗꼬리들이 계속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물량들을 소화해내려는 그런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삼진 LND라던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제가 차트 내에 작도를 하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상신 EDP도 기대를 좀 많이 받았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 차트의 화면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17,000원에서 17,500원 사이 요 정도 사이에 이제 매물이 좀 많이 끼어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 그림들을 보니까 과거에 여기에서도 돌파를 못했었던 언덕, 여기에 언덕, 그다음에 여기에 언덕, 여기에 언덕 계속해서 이제 두드렸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2차 전지 배터리 쪽의 분위기가 조금씩 더 올라오면서 그다음에 TCC 스틸이라는 종목이 원형 배터리에서 추가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종목도 방향을 추가적으로 위쪽으로 열었죠. 그래서 전고점의 매물대들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는 전망이 좀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더 언급을 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지난주랑 약간 좀 달라진 것들이 좀 있죠. 여기에는 지난주 상한가가 갔었던 적중시켰던 유인텍이라는 종목도 그대로 있고요. 이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은 새로 이제 제가 이 표에 이제 편입을 좀 시켰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아모그린텍이라는 종목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지난주에도 이제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나인테크는 뭐 아직까지는 큰 활약을 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여전히 뭐 이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세아 메카닉스는 지난주에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줬으나 요즘에 다시 또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조정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저는 이번 8월 달에 시장을 좀 주도할 만한 핵심 그 드림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종목을 여기에서 이제 좀 여러 개를 골라드렸긴 했지만 충분히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확실히 좀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뒤에서 추가적으로 종목에 대한 얘기와 AS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지만, 오늘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달려가서 쉬지 않고 바로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평가 배터리주 탑3를 또 공개를 해드린다라고 했죠. 뉴인텍은 지난주에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도 두 자리 수익률을 일주일 사이에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도 골라드렸던 탑3 종목은 충분히 또 좋은 활약을 해줬고요. 그래서 굉장히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저도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종목을 굉장히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두 번 오셨던 분들은 오히려 오늘 저의 온라인 무료 방송이 더 기다려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제가 앞서서 알려드렸던 여기 관련된 종목들 여기서 탑3로 골라드리도록 하겠고요. 거기에서 제가 골라드리는 종목들 가격 전략들까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시고 좋은 종목들도 많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는 K배터리 전기차 관련주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드렸는데요. 자,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면 아직까지 저평가된 배터리 관련주 탑3를 공개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 여전히 저평가된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다비드 전문가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만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종목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또 간단하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TCC 스틸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 역시 뭐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네네. 예, 어디까지 더 올라갈까요? TCC 스틸은 제가 좀 애정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난주 제가 리뷰해드렸을 때 더 좋은 상승률이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난주 후반부에서는 조정이 조금 나왔습니다. 우리 차트를 좀 보면서 TCC 스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차트를 좀 보면서 매물대를 설명을 좀 많이 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3,000원 부근에 지난 전고점으로 인한 뭐 메인 매물대들이 좀 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3,000원을 뚫고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뭐 일부 정도 잔량은 남겨가지고
지금보다 뭐 지금 상승률이 20.40% 이렇게 나오는데 뭐 25%, 30% 혹은 뭐 그 이상 이렇게 이제 목표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손절가라는 내용보다는 이제 익절가라는 가격으로 한 13,000원 요것만 좀 기억을 하시고 지금 뭐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 부분들도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니까요. 추가적인 상승 전환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 더 지켜보는 걸로 우리가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상승 전환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TCC 스틸은 앞으로도 긍정적인 흐름 기대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삼형 엠텍이라는 종목을 또 보도록 할 텐데 자, 이 종목도 한 14%가량 방송에서 소개를 한 이후로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형 엠텍도 요즘에 흐름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삼형 엠텍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을 때 원전 쪽에 좀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제가 이 슈팅 스탁 방송을 통해서 그 가장 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 과거에 이제 G2파워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G2파워는 지금 뭐 무상증자 얘기까지 나오면서 방송에서 알려드린 이후에 한 16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G2파워가 과거에 이제 원전주들은 이미 부각이 많이 된 종목들이 많은데 G2파워는 그 당시에 최초로 부각이 되는 그런 종목이어서 더 강한 상승률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드렸죠. 근데 이제 삼형 엠텍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원전주로 부각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부품 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면서 테마를 좀 새롭게 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고점 기준으로 또 새로운 고가를 좀 갱신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줬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전에 대한 종목들이 뭐 야금야금 분위기를 좀 개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직 뭐 한수원의 세일즈라던가 아니면 정책적인 부분에서 더 강한 뉴스가 나오진 않았지만 저는 올 하반기 안에는 뭐 충분히 더 좋은 뉴스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삼형 엠텍이 뭐 지금 오늘 고점 기준으로 충분히 좋은 수익률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익절가 잘 잡아놓고 저는 욕심을 조금 더 분할 매도 수준에서 이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인 매물대는 대략 5,350원 선 이렇게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익절가 잡아놓고 추가적인 대응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 5,35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익절가를 정해놓고 분할 매도하는 식으로 수익을 챙겨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에 대한 리뷰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계속해서 황금별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전문가님? 제가 앞서서 강의를 해드렸을 때 뭐 2차 전지 배터리, 뭐 전기차 이런 얘기를 뭐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예. 여기 관련된 종목을 안 갖고 오시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욕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알려드릴 종목은 저는 아까 이제 우리 PPT 화면에서도 보셨다시피 상신 EDP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저는 상신 EDP를 오늘 방송에서 이제 편입 종목으로 이제 선택을 했고요. 상신 EDP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부품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2차 전지 부품과 그다음에 장비 종목들이 요즘에는 시세가 좀 잘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신 EDP는 그쪽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BMW 원통형 배터리도 제가 아까 앞서서 조금씩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BMW의 원통형 배터리는 삼성 SDI 쪽이랑 이제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쪽에 이제 탑재가 기대가 되면서 상신 EDP가 삼성 SDI랑 이제 파트너십이 과거부터 있었던 점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테마로 부러진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이제 좋은 상승률이 조금씩 좀 나오고 있으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테마까지 받는다라고 하면은 상승세를 더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 상신 EDP를 보는 포인트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신 EDP
EDP가 뭐 과거에도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이쪽에서는 언급이 많이 됐었던 그런 기업인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2021년도와 2022년도에는 상승률이 그렇게 막 세게 나왔던 적이 그렇게 많지는 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에는 좋은 그림들이 나왔으나 2021년도 하반기라던가 2022년도에서는 다른 잘 올라가는 배터리 종목들 대비해서는 그림이 조금 좀 저조한 모습들이 좀 보여지기도 하죠. 근데 이제 우리 그 컨센서스 쪽에서 이 상신 EDP를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컨센서스 내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올해 영업이익 자체가 50% 이상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구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랑 그다음에 업종의 테마 이런 부분들이 좀 맞닥뜨려진다라고 하면은 그런 종목들이 상승률을 세게 보여주는 경향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기대를 하고 상신 EDP라는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상신 EDP가 종가가 17,950원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뭐 종목 편입을 하는 거는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것처럼 음봉에서 매수를 하면 저는 언제나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손절가를 저는 16,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장기 추세가 이탈이 될 수 있는 구간이 16,000원이니까 16,0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눌리는 구간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조금 좀 널리 봐가지고 저는 최종 22,000원까지 목표가를 잡도록 할게요. 22,000원 선의 목표가를 잡고 그다음에 뭐 2만 원 구간에 이제 가까워진다라고 하면은 뭐 분할 매도 정도를 진행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걸로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신 EDP도 좋은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부품 업체인 상신 EDP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자, 가격 라인을 꼭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잠시 후면은 또 다비드 전문가가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역시 2차 전지 관련해서 더 많은 종목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전문가님? 네, 뭐 많은 종목은 제가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렸던 것 같고요. 그 많은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투자를 할 만한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 그런 부분들을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골라드렸던 종목들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실망시켜드렸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방송 끝나고 바로 넘어오셔서 우리 또 뜨겁게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이어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많고 많은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탑3 종목을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요. 참여하셔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챙겨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를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다비드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 버튼만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무료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다양한 정보 또 알짜 종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